은퇴 후 5년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처음 들으면 조금 과장된 말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퇴 직후 5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충격이 몰려오는 시기라는 사실을요. 한 조사에 따르면 퇴직 직후 5년 안에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40% 이상 증가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비율도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남은 20년, 30년의 삶이 불안과 후회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일터에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고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리듬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외롭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사회와 단절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5년은 마치 새로운 바다로 떠나는 항해의 첫 길목과 같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배는 표류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면 남은 인생 2막은 훨씬 안정되고 풍요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은퇴 후 5년 동안 누구나 겪는 충격적인 변화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불안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 후 몇 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으면 바로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득의 급감과 불안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로 경제적 충격입니다. 평생 일하며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씩 받던 분이 은퇴 후 국민연금 120만 원만 받게 된다면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5년은 바로 이 소득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쓰던 방식 그대로 쓰다 보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직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활 패턴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더욱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벌 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작 은퇴 후엔 그 여파로 생활비조차 빠듯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은 점점 커지고 불안은 건강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소비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월급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위험합니다. 식비, 취미, 경조사비 등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시간제 근무, 재능 기부형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면 심리적 안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큽니다.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자녀 지원이 계속되면 본인의 노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말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경제적 충격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첫 5년 돈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 2막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은퇴 후 가장 예상치 못한 충격 중 하나는 바로 부부관계의 변화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잠깐 얼굴 보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밥 먹고 잠드는 패턴이었습니다. 주말에나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냈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서로의 차이와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제 여유롭게 같이 지내겠구나.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 대화의 부재, 취미와 관심사의 차이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데 아내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혹은 아내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반복되면 작은 짜증이 쌓여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황혼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 안에 부부 갈등으로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삶의 리듬을 맞추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 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 부부는 반드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만 하면 결국 갈등으로 끝납니다. 드라마를 같이 본다든지 함께 산책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라는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은퇴 후 5년 동안은 작은 표현이 큰 갈등을 예방합니다. 결국 은퇴 후 5년 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의 민낯을 하루아침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또 하나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힘들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했습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운동이었지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체력 저하입니다.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비율이 직장인 시절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 질환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은퇴 직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외출을 줄이면 인간관계도 끊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결국 건강 악화, 사회적 단절,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5년 동안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꼭 힘든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큰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마음 건강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친구와의 대화 같은 소소한 습관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은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될지, 여행과 취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될지 판가름이 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입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나도 모르게 사회 속에서 다양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매일 동료와 회의하고 거래처와 연락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에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 뒤에는 곧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기다리는 회의도 함께 점심 먹을 동료도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자녀의 보험이나 광고 전화뿐 진짜 나를 찾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37%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5년 안에 이러한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사회적 관계를 직장 중심으로 맺어왔기 때문에 직장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외로운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건강과 심리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 우울증,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5년 동안 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관계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만으로 관계를 제한하지 말고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나가면 관계는 반드시 열립니다. 둘째,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취미 모임은 새로운 사회적 활력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5년은 사회적 관계의 공백기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인생 2막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은퇴 후 5년 동안 누구나 겪는 가장 깊은 변화로 바로 심리적 충격과 자존감의 추락입니다. 경제적 충격, 부부 갈등,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사실 사람은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책임지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때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런 역할이 사라집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자존감 추락이 두드러집니다. 나는 이제 돈을 벌지 못한다. 는 생각이 들면서 존재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충격은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안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심리적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글쓰기, 여행, 봉사, 공부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반복해서 쌓아야 합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거나 책 한 권을 완독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진 경험은
젊은 세대에겐 큰 자산입니다. 멘토링, 강의, 글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 친구, 가족,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은퇴 후 5년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낯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공허감 속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 다시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은퇴 후 5년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 하나, 작은 대화 하나, 작은 운동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인생 2막을 밝게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5년 동안 누구나 겪는 5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 둘째,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생겨나는 부부관계의 갈등. 셋째, 활동량이 줄어들며 찾아오는 건강의 급격한 저하. 넷째, 직장이 사라지며 이어지는 사회적 고립. 다섯째,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찾아오는 심리적 위기와 자존감 추락. 아마 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지금 겪고 계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5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인생 2막의 첫 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낯설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마치 깊은 바다로 배를 띄웠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항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경제적 불안,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사회적 단절, 그리고 자존감의 추락은 절망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부업을 시작하면 경제적 위기는 곧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서로를 깊이 알 기회가 없었던 두 사람이 이제야 진짜로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 30분 걷기, 작은 근력 운동, 정기 검진을 시작한다면 은퇴 후 5년은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아니라도 세상과 연결될 방법은 많습니다. 새로운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기와 자존감의 추락은 결국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친구 여러분, 은퇴 후 5년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남은 20년, 30년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이 시기에 인생의 진짜 꽃을 피웁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앉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해서 희망의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나의 은퇴 후 5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인생 2막 살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